강민주 씨, 호텔연은 호텔의 얼굴입니다. 그런 자리에 지원하면서 지금 차림새가 그게 뭡니까? 우리 호텔에 지원하는 것을 농담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렁은 됐습니다. 나가세요. 면잡을 망치고 문을 나서는 민주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 26살 민주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임페리얼 호텔 로비 매니저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자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민주는 가오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6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호텔 경량화가 가를 졸업하고 2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오늘로 결정될 것이 왔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국내 최고의 호텔이었고 그 호텔의 로비 매니저는 그녀가 방잠 설쳐가며 꿈꿔온 자리였으니까요. 민주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화이트 블라우스와 네이비 스커트 정장은 완벽했고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검은색 구들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호텔리어에게 첫 신상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화장대가 가오랍에서 민주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가오랍이 친구의 모습은 완벽한 호텔리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합격할게. 민주는 구두를 신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홀로 그녀를 키우시느라 호텔 참석으로 오랜 시간 일하셨던 어머니. 그 딸이 호텔의 로비 매니저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시계를 확인한 민주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만큼은 잘 때 지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민주는 작은 우산을 꺼내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렌접장으로 가는 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그때 핏방울 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슈비였지만 점점 피축이가 굵어졌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아직 충분했기에 그녀는 차분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정장창 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할아버지가 리어카에서 쏟아진 폐지를 허둥지둥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폐지들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굳은 허리의 할아버지는 그것을 잡기 위해 안간히 물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누려보기까지 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폐지는 금세 젖어버릴 사망이었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도와드리면 옷이 망가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굳은 등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그녀는 우산을 접어 가방에 넣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주의 말에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아가씨 옷 다 버리겠네. 그러나 민주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흩어진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그녀의 블라우스와 머리는 순식간에 젖어버렸습니다. 이거 마지막 한 당만 집으면 그 순간 민주가 리어카 아래로 굴러간 폐지를 잡으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녀의 구두고 비 면류를 뚜껑 틈새에 끼어 뚝 소리와 함께 풀어졌습니다. 아, 균형을 잃은 민주는 그만 운둥이에 손을 짚고 말았습니다. 흙탕물이 하얀 블라우스에 튀었고 머리는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폐지를 리어카에 실었을 때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건너요. 제가 리어카 밀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차들이 경적을 울렸어. 빨리 좀 비켜, 도로 막지 말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담육스러운 거 창피함으로 굳어졌지만 민주는 그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마침내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다 건넜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돼, 한숨을 쉬며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고마운 아가씨야. 요즘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겠어?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었지만 그 얘기는 큰 감동이 안나 봅니다.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 말씀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아버지를 보내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이제 20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걸음을 옮기려는데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구두 굳이 완전히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민주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가면 좋지 않을 텐데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굳을 살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시간도 없고 어떡하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바람도 더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퍼퍼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풀어진 국 때문에 걸음걸이가 어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민주를 희금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완벽했던 플라우스는 진흙으로 얼룩졌고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비에 찾아 엉망이 되었으며 비싼 굿은 한쪽 굳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호텔리어 연접의 첫인상은 생명인데 민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좋은 것은 분명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면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풀어냈습니다. 멀리서 임페리얼 호텔의 옹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40층이 넘는 높이의 건물은 비 내리는 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민주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호텔 리코에 도착한 민주는 잠시 멈춰졌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습니다. 괜찮아? 진정하자. 내 모습보다 내 능력이 중요해.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호텔 안으로 틀어졌습니다. 로비는 호텔의 얼굴과 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상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공간 한가운데 엉망이 된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장소를 확인한 민주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8층 면접장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손가울을 꺼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점던하고 얼굴의 모든 흙탕물을 티슈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블라우스의 얼룩과 풀어진 구두굽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8층 대기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재될 데 없었습니다. 민주가 대기실로 틀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쏘였습니다. 누군가 놀란 듯 숨을 들이켰고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접수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11시만 더 예약되어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민주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리스트를 확인하고 대기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기석이 앉은 민주는 다른 지원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 여자가 옆자리 친구에게 민주를 가르치며 그 손발을 하고 돌이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주님 면덕실로 들어가세요. 민주가 이루어 삼한 순간 풀어진 그 두굽 때문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고 얼굴이 화근거렸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의 40대 여성은 완벽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주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역겨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민주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민주를 최대한 밝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왼쪽 면접관이 코를 찐 그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냄새지? 그 말이 들리자 민주의 온몸이 코대버렸습니다. 진입과 빗물 냄새가 그녀에게서 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앉으세요. 중앙 면접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그녀의 잦은 치마에서 물기가 흘러내겨 바닥에 작은 운둥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면접관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다른 면접관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민주 씨 중앙 면접관의 맑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호텔 유연한 호텔의 얼굴입니다.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뒤 민주는 묵이 매우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면접관이 손으로 민주의 모습을 가리키며 비웃트는 말했습니다. 거지처럼 들어오셨네요. 우리 호텔에 지원하는 것을 농담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는 자신의 얼굴이 화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이 물밀듯이 미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태로 면접에 와서 합격하기를 기대하시는 건 어불섬소리군요. 민주는 할아버지를 도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경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명이라 그래요. 어차피 들을 가지도 없을 테니까요. 이력서는 괜찮지만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다르네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들고 온 것 같아요. 세 면접관이 동시에 웃음을 타들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민주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되었습니다. 저희 호텔은 세계적인 VIP 고객들이 방문합니다. 당신 같은 몰골로 그들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중앙 면접관이 피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절대 이들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갑자기 인산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 의자에 물이 흘러내려 바닥이 젖고 있어요. 이건 정말 민주는 창피함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진옷에서 물기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죠. 솔직히 이런 상태로 면접을 계속한 이유가 없는 당신은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했어요.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면접은 끝났습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일어났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면접관이 문 밖에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주가 문을 열자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봤습니다.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이들은 수공거렸습니다. 얼굴이 데일듯이 뜨거워졌습니다. 나가는 길 민주는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블라우스는 얼룩지고 코드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동료에게 글속말을 하고 둘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비는 끓쳐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벤치에 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찾아봤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을 당한 귀였으니까요. 할아버지를 도왔다고 말했어야 했나? 민주는 흐니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뿐일 텐데요. 잠시 후 민주는 눈물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풀어진 구돛굽을 끌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마치 다른 세기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운 것, 구돛굽이 풀어진 것, 면접에서의 몸요감까지. 그래도 할아버지를 도운 것은 후회하지 않아. 다시 그 사모니와도 똑같이 할 거야. 민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비록 면접은 최악이었지만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물이 마른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민주의 일주일은 암몬 같았습니다. 민주는 일주일 내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면제별 많지긴 했지만 혹시나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는 신나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아신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휴대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임페리얼 호텔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 올 리가 있겠어?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면접날에 참담했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면접관들의 격렬하는 표정, 다른 지원자들의 비웃음, 그리고 잦은 바닥을 남기고 쫓겨나 툭 나온 자신의 모습까지. 19번째 날 아침,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 채용 결과 안내. 민주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지난번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신주는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인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합격 소식을 잘해드립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불합격 통보를 받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주를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망했어, 전부 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산산주간 나는 것을 느꼈.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턴십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수많은 자기계 발사를 이끌며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후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은 거두었고 녹화하는 친구들의 방문도 무시했습니다. 밤에는 면접장에서의 모욕적인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면접관들의 경멸하는 표정, 다른 지원자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잦은 의자의 환자, 당원 있던 순간까지. 다음 날 그녀는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목적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임페리얼 호텔 근처 고문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민주는 호텔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꿈꿨었던 곳이 정말 저곳이 맞는지, 진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어카바키가 아스파이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날 도와드렸던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뜨이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주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연이. 바로 그 아가. 쉬구마, 내가 요즘 며칠째 이 근처를 지나다니며
아가씨를 잡고 있었네. 민주는 놀랐습니다. 저요? 왜 그날 도와줬더니 때문에 맘에 걸렸어. 잘 지내나 궁금했지.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나서 옷이 비에 젖어서 면접을 망쳤어요. 불합격했죠. 할아버지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민주는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곳으로 가라는 신호일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인생이겠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할아버지를 풀어낸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셨어요? 모두가 찾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습니다. 김비서와 나 괜찮아. 이 아가씨랑 이야기 중이어서 할아버지의 대답해.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비서라고요. 페이지 주문은 할아버지에게 비서가 있다. 니 무슨 말인가요? 회장님. 이제 곧 미팅 시간입니다. 스폰 후에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민주의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의 할아버지가 무슨 회장님이란 말인가요? 비서는 민주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강민주님이신가요? 민주를 놀라서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그니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민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특별한 사람이야. 닭이 중요한 미를 제쳐두고 날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지에. 비서의 눈에 의심과 항미가 교차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그때 말씀하신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비서의 말을 끌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아가씨야. 민주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말했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할아버지는 민주의 홀단스러운 표정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가씨에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 시간이 있으면 함께 차 한잔 할까? 민주는 그와 함께 고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변에 검은색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민주는 홀단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족 시티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경곳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풍경이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귀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귀의 눈에는 날카로운 통차역과 깊은 연륜이 깃으로 있었습니다. 홀단스러웠겠구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마저 달라졌습니다. 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떼었습니다. 나는 김준혁이요. 임페리얼 호텔 그룹의 잔입자이죠. 회전이지에 말을 하는 동안 그는 작업 복상이를 벗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셔츠가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구부전하지 않았고 손에 거친 느낌도 변장을 위한 장치였음이 분명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내가 사시는 넘게 해온 일이라네. 그리무지는 도심을 벗어나 한간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김 회장을 알아본 다른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창가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김 회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네. 호텔 객실 청소부로 시작해서 작은 몰라왔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그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간이 묵결이 햇빛에 반짝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난 이의 주변에 진심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군. 모두 내 지위와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잊혀졌어.
민주로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야. 견장을 하고 거리로 나가는 일을 매년 두세 번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논이 되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지. 그가 민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지. 사람들은 경범한 논의에게 안무원심하거나 심지어 경념해서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더 심하더군. 그린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 그런데 아가씨는 달랐어. 중요한 면접이 있는 날, 비 오는 길에서 배지 죽는 너인을 도와주었지. 옷이 젖고 그 두가 망가지를 알면서도 민지로 너의 글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가씨에 대해 알아보았어. 면접에서 단락했다는 것도 알게 됐지. 민지로 놀랐습니다. 김 회장이 그녀의 신산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취시했네. 면접에서 아가씨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왜 단락시켰는지 알아보라고 김 회장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우리 호텔의 면접관들이 아가씨를 왜 모아쳐 신산만으로 반단의 턱은 진을 묻은 옷과 부러진 구도만 보면서 말이야. 그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반세기 넘게 호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요즘 우리 호텔은 그걸 잊어가고 있지. 동거회원만 중시하고 있어. 김 회장은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게. 민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임페리얼 호텔 로고가 새겨진 고급스러운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님은 임페리얼 호텔 고객 서비스 책임자로 특별 임명합니다. 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눈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 결정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가씨야말로 우리 호텔이 지금 가장 비호로 하는 사람이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다시 깨워줄 사람.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 얼마 전까지 불합격 통부의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가 갑자기 호텔의 VIP 서비스 팀 책임자가 된다. 하지만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쌓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진심은 쉽게 배울 수 없지. 김 회장이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직종 옆에서 도와줄 때니 걱정 말게. 큰인 옆에 앉아있던 비서에게 눈치 뵙습니다. 비서는 작은 메모자나에 건네주었고 김 회장은 모험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나를 미친 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런 결정 때문이지에. 그린 펜을 넣고 메모를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비서는 메모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즉시 고개를 쓰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세요. 비서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빈주 씨의 솔직히 말해보게. 왜 오타려가 되고 싶었나.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하지 못했던 진심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에 선물하고 싶었어요.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추억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회장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50년 넘게 호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그거였어. 사람들의 추억을 만드는 예,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 예. 그린 민주의 소리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정말 부끄러운 거야.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결국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네. 그 말을 들은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노 회장의 말은 그동안 그녀가 느껴왔던 모든 혼란과 불안에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린 김 회장에게 무언가를 키순말로 잘했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득은 김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아가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야.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호텔옥에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나서 민주는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차림새를 갖추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이번엔 면접 때와 다르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임페리얼 호텔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 자 김 부장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주 씨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주는 우한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호텔의 웅장함을 실감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대형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가 회의실 문을 열자 약 20명의 임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김준혁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린 더 이상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아닌 위험 있는 경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 씨 들어오게 김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임원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들 중에서 민주는 자신을 면접했던 3명의 면접관에 발견했습니다. 특히 주명이 앉았던 여자 면접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민주를 보자마자 당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호텔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강민주 씨는 오늘부터 VIP 고객 서비스 팀의 책임자로 일하게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몇 명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강민주 씨는 얼마 전 저희 면접에서 탄력한 지원자입니다. 저 친상과 태도 면에서 호텔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김 회장이 표정이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의 원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 당신들이 바로 그 면접관들이었군. 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죽음의 정적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박 이사 당시 강민주 씨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다. 호텔에는 초신상이 상대인데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라고 했지요.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지처럼 들어왔다는 표현가 뒤썼다군요. 그것도 우리 호텔을 갔지만입니까? 면접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김 회장은 탁제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임원들이 옹질했습니다. 호신년, 내가 이 호텔을 읽었는데 호신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저희 몇 년단에 내가 싸운다 지를 모두 무너들고 있어요. 김 회장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비싼 슈트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점한 서비스 정신이 있습니까?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폐지를 쪼는 눈으로 견져가고 거리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의 모아 시위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김 회장은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희절무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폐지를 중은 낯선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중요한 면접을 망치 위험을 감수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는 날 깨끗한 목과 비싼 구두를 희생해가며 말이죠. 민주를 당황스러웠지만 김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년대원 면면들은 입을 벌린 채 말도 못했습니다. 면접관들의 얼굴은 공포로 이그러졌습니다. 회의실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해
더니 가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용서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김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이 호텔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열개 객실의 작은 이어폰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릎을 꿇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들의 신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렇게 50년에 일구어 왔습니다. 그땐 면면들에게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젠의 호텔을 남추고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신심을 인서비스는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김 의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자리를 모두 옮기겠습니다. 그 선언에 임원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타기사 당신은 내일부터 호텔 충첩으로 일주일 단 금 것이에요. 김 부장과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 3명의 얼굴이 하얗게 채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파기사가 한이하려 했지만 김 의장이 차가운 눈빛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그렇다면 당장 사표를 내놓쳤습니다. 선택하세요.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파기사는 고기를 숙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의장은 민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민주 씨는 오늘부터 VIP 고객 서비스 팀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임원들은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 의장이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제 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민주 씨만 남고 모두 나가세요. 임원들은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자 김 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네. 내가 좀 과했나. 민주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오히려 통쾌했어요. 김 의장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바로 그런 솔직함이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야. 그린 민주를 VIP 고객 서비스 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김 의장은 소리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니까. 그린 서랍에서 작은 산재를 꺼내 민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호텔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받은 선물이야. 첫 손님이 주식 열쇠고리지에 이제 당신에게 주고 싶네. 민주는 감독한 채 선물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오래된 열쇠고리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가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앞으로도 낯선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게. 그게 진짜 내가 찾던 사람의 모습이니까. 김 회장은 윙크를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운을 빌어 민주 씨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다음 날 아침, 민주가 호텔 로비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 이사가 청소 보글이 입고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진 부장과 이 과장도 마찬가지로 청소독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주를 보자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쓰겠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지나치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 이사님, 오늘 바닥이 정말 깨끗하네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는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임페리얼 호텔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더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VIP 고객 서비스 팀은 특별한 날을 맞이한
일반 손님들에게도 VIP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주간의 청소 업무를 마친 박 이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주에게 잠을 구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협력하려 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아주 가끔 그녀는 익숙한 모습의 롤이 거리에서 미소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